이번 동영상에서는 리더의 인사이트, 특히 뭐 리더건 CEO건 인사이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란 말은 뭐 통찰력, 발상, 영감 등으로 해석되지만 이 중 어느 하나도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사이트라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경영에 필요한 스킬로 꼽고 있습니다. 이른바 논리적 사고, 즉 사물과 현상을 논리적으로 개별 요소를 분해하는 힘, 분해한 개별 요소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힘, 사물과 현상을 정량적으로 이해하는 힘, 개별 요소를 축적하여 통합하는 힘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런 걸로 파악할 수 없는 본질이나 시점,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하고 프레임워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1940년에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에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길이 지주 기둥강 길이가 853m짜리 현수교인데 타코마교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 풍속 60m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완성 후 불과 4개월 만에 풍속 19m의 미풍에도 붕괴돼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이게 사실 공진 레저넌스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만약에 공진이라는 개념을 파악했다면 그것을 프레임워크 안에 도입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진이라는 개념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타코마의 교훈 이후에 현수교 설계에서 공진을 고려한 구조역학 시뮬레이션이 도입되었으며 똑같은 실수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프레임워크에서 논리적 사고의 한계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생각하는 힘이 인사이트입니다. 강렬한 의지나 용기 등은 마음에 속하는 스킬입니다. 이에 반해 인사이트는 머리를 쓰는 방법이고요. 따라서 두뇌에 속하는 스킬입니다. 만일 똑같은 두뇌형 스킬이라 하더라도 경영과학이라는 스킬, 즉 경영지식이나 논리적 사고가 이른바 좌뇌에 속하는 방법인데, 인사이트는 우뇌에 속하는 말, 즉 감성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과학적 스킬이란 좌뇌형 경영지식이나 논리적 사고는 리더로서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에 반해 인사이트는 다음 두 가지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을 수만은 없는 리더로서의 필수적인 사고방식이다. 첫째, 과학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에 비해 뛰어난 인사이트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습니다. 과학적 사고는 형식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편입시켜 교육하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은 양산이 가능합니다. 리더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과학적 사고가 가능한 인재는 조절 가능한 경영 자원입니다. 과학적 사고가 우수한 인재를 사원으로 채용해서 우수한 참모로 조직화하면 됩니다. 또는 일시적으로 우수한 컨설턴트로 고용한 지혜를 돈으로 사는 일도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인사이트는 암묵지라서 쉽게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스킬을 가지고 있는 인재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스스로 인사이트를 갖고 경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과학적 사고에만 편중된 경영의 폭주를 멈추게 하는 힘이 인사이트입니다. 즉 과학적 사고, 즉 매니지먼트 지식이나 논리적 사고 쪽으로 편향되어 발달된 엘리트 집단은 우수한 경영자가 인사이트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컨트롤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영상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도구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프레임워크인데, 프레임워크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허점 없는 구조화된 틀을 말합니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이미 경영에서 정석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워크는 세 가지입니다. 3C, Customer, 고객 혹은 시장, Competitor, 경쟁사, Company, 우리 회사, 4P, Product, 제품 정책, Price, 가격 정책, Place, 유통 정책, Promotion, 광고 혹은 프로모션 정책. 이래서 타겟 마켓을 공략을 하죠. SWOT 분석, 내부 환경을 Strengths, 우리의 강점, Weakness, 우리의 약점, 외부 환경을 Opportunity, 기회가 있느냐, 위험 요인이 뭐냐, 이거 우리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이죠. 프레임워크란 경영자에서 필수적인 도구임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포로가 된다. 일단 프레임워크가 완성이 되면 이에 따라 담당하게
담담하게 검토를 해나가면 되므로 언뜻 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눈 팔지 않고 검토를 하게 되고 오히려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일어납니다.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사업할 때 종종 빠져드는 패턴인데 우선 막연히 다른 사람이 납득할 만한 프레임워크를 전제 조건으로 둔다. 일단 프레임워크를 정하면 그 후에 논리적 사고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므로 검토가 빠르게 진행돼 결론이 나온 것으로 착각이 된다. 그런 와중에 이것이 전제 조건이 있음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칫하면 망라적이 되기 쉽다. 프레임워크는 사물과 현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자칫 그 주제에 따라 망라적으로 검토하기 쉽다. 그 결과 검토에 시간이 걸릴 뿐 좀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는 사태가 빠지기 쉽다. 그리고 어느새 망라적으로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 되어버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의사결정하여 결과를 낸다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가 있다. 특히 뛰어난 중간관리자일수록 이런 경향이 있으니 경영자조차도 프레임워크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프레임워크를 버리고 감각, 경험과 담력으로 단번에 의사결정한 것이 기회 손실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외의 사건에 또 프레임워크가 약합니다. 실제 경영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프레임워크에 들어맞지 않는 예상외의 사건들이 일어나거나 현 시점의 프레임워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실은 이런 프레임워크로 설명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 또는 리스크의 중요한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거나 부정해버리거나 사고가 정지해버리는 행동을 취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기업이 미국 진출을 했을 때 미국 기업의 행동을 들 수 있는데 미국 경영의 프레임워크로 생각하면 일본 기업의 행위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무엇보다도 이익의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게 미션이며 이익을 최대화하는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수요 곡선이나 고정비용, 변동비용 곡선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정적인 프레임워크를 생각하면 가격을 낮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 수주하더라도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일본 기업의 가격 공세가 이해가 안 됐죠. 대부분의 미국 기업 머지않아 일본 기업은 계속되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자멸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멸한 캐는 여러 산업에서 일본 기업이 미국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된 것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에서 이 어떤 경우에 논리적 사고가 아닌 인사이트가 사용된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프레임워크를 없애고 다시 만들 때 효과적인 프레임워크가 있다 하더라도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젠가는 기존 프레임워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경쟁성보다 먼저 기존 프레임워크를 없애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힘이 인사이트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변화시킬 때 과학적으로 논리적 사고를 반복해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시각 자체를 크게 바꾸자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도 시각을 크게 바꾸면서 탄생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 이전에는 음식업계는 전형적인 분산 산업으로 규모 산업은 아니다. 가격, 맛, 분위기, 입지 조건 등 사업상에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고급 레스토랑에서부터 포장마차 이르기까지 하늘의 별만큼 다양한 사업 패턴이 존재하며 독자적인 포지셔닝이 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는데 규모는 필요 없고 하나의 가게만으로 안정되게 번창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는 시각을 바꾸고 음식점을 규모의 산업으로 새롭게 파악했다. 메뉴 구상에는 오퍼레이션, 구축, 점포 설계 등을 연구 개발력이라고 생각하고 본부에서 철저히 비용을 들여서 연구하여 고품질을 이룩하죠. 그래서 이는 가능한 한 많은 N개수의 점포에다가 획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한 점포당 연구 비용을 N분의 1로 줄여 고품질과 저가격을 동시에 실현시킨다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발상법이 인사이트죠. 이는 종종 이론을 초월한 곳에서 탄생해야 됩니다. 혼돈 상황에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낼 때 구조화되는 혼돈 상황에서 경영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사소한 일인지, 어떤 순서로 생각해야 하는지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CEO로서 타이밍에 맞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제로에서부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면 이럴 때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EO로서 어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까 생각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니즈 및 변화 또는 경쟁 제품과 자사 제품을 우열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신제품을 고안하게 되겠지만
이것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정리비 분석해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상하지 않으면은 혼돈상에서 무턱대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에 대해 자기 자신을 모르는 팀원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한 뿐인 일이 생겨서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혼돈 상황을 구조하기 위한 열쇠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자사 성향에 맞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프레임워크를 안해하게 사용하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것은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프로세스, 논리적 사고를 초월한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이런 인사이트의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알기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특히 기존에 블랙베리 스마트폰이 나왔지만은 어떤 터치폰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앱이라는 고객들이 앱을 만들어서 올린다는 그런 발상을 전한 그런 인사이트가 탁월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인사이트에 대한 동영상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